에서 만나 뵙게 된 제이콥입니다. 우리 꿈을 이어드림 톡톡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저는 이 마지막 시간을 상당히 기대했어요. 왜 내가 나오니까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뭐 여러분들 음, 꿈에 대한 이야기?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상당히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계시죠? 예, 마지막 약 한 40분 정도 이제 강의를 하고 마무리할 건데 이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살았던 그 것과 여러분들이 살은 것과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각자 인생이 다르니까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얻었던 인사이트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목은요. 꿈과 취업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사실 꿈을 그리면 취업이 알아서 됩니다. 예, 꿈을 그리면. 우리들의 진짜 고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고민 한번 써보시면 좋을까요? 내 진짜 고민 뭐예요? 예, 진짜 고민. 여러분들의 진짜 고민. 병아리님의 진짜 고민이 뭐고 리트리버 박사님의 진짜 고민이 뭡니까? 셉셉님의 진짜 고민이 뭘까요? 우리의 진짜 고민. 네. 다양한 무슨 고민들이 있으니까 예. 이렇게 함께 뭔가 하고 계실 텐데 무엇이 고민일까요? 사실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게 진짜 고민일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 제가 자부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누구보다 많이 방황을 했고 그리고 방황이랑 방황을 다 같이 할 때 다 동일하게 했던 것 같아요. 예. 정확한 진로가 없어요. 하고 싶은 일이랑 잘하는 일이 불일치할까 봐 두려워요. 불일치가 두려워요.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워요. 예. 결국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게 진짜 고민이에요. 이 생각이 없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는 거야. 아빠 엄마 말을 들었을 때 맞을까?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답일까? 취업진로 센터의 선생님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맞을까? 아까 인사팀장님의 이야기는 맞는 것일까? 제이콥의 이야기는 답이 될까? 저대로 살아가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다양한 고민들 속에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누구? 나는 여긴 어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도 항상 고통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그냥 뺑뺑뺑뺑뺑뺑 돌아가는 혼잡한 이런 삶을 겪고 있었죠.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이 오히려 저는 그 대학생활 때였던 것 같아요. 대학생활 때. 제가 대학을 가게 된 이유는 아주 간단했어요. 예, 아주 간단했는데 뭐냐면 길 가다가 학원 선생님이 야, 너 그 호텔리어가 요즘에 뜬다고 하는데 호텔 쪽에 대학을 가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호텔 경영학과를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아마 호텔경영학과 그 호텔 관련된 이 학과를 전공하신 분들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딱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호텔이랑 전혀 다른 거예요. 왜냐면 그 호텔이라는 것이 서비스 정신이 매우 중요하고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고 저랑은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유학을 갈 생각을 했는데 유학을 가려고 해도 비용이 매우 비싼 곳에만 호텔 학교들이 있어요. 미국과 스위스. 뭐 호주는 조금 급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약간 비싸죠. 예, 달러권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때 멘붕이 크게 왔을 것 같아요.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멘붕을 극복하고자 제가 했었던 거는 그냥 터벅터벅 맨날 걸어 다녔어요. 걸어 다니면서 학교를 안 가기 시작했어요. 실제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거의 맨날 수업을 빠져가지고, 예, 경고 직전까지 가고 그런 생활들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학교를 언제 가느냐?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서든어택이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야, 네가 없으면 서든어택의 파티가 맺어지지 않아. 그래서 학교를 와야 돼. 그럼 그때 갔어요. 아, 집에서 할게. 그러면 어떻게 됐다? 야, 같이 와야 재밌지. 학교로 와. 그럼 그때 가는. 그럼 그 정도로 학교를 안 갈 정도였어요. 왜냐면 나의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쪽 길로 가면 맞을지, 여태까지 누군가가 정해줘서 그냥 왔는데, 그 다음에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하니까 하나도 되지 않는 거예요. 멘붕에 빠졌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내가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너무나 꼬여 있어서 어딜 잡아 당긴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꼬여 있는 삶과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꼬여 있는 선을 쭉 잡아 당겨가지고
그냥 누군가가 일직선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면 너무나 감사하겠다. 너무나 행복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잡아당길 수 있을까? 일직선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럼 편하잖아요. 내가 그냥 커리큘럼대로 살아가는 거야. 중학교 때, 아니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되게 쉬운 일이잖아요. 왜?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점심 먹고 뭐 하고, 저녁 먹고 뭐 하고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부터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꼬여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누가 펴줬으면 좋겠다. 이거를 20대 초반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9살 때부터 20대 초반까지 고민을 끝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고민의 끝은 언제 났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20대 초반에 고민해가지고 20대 초반에 났으면 매우 좋았을 거예요.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삶, 조금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30대 초반에 깨닫게 됐어요. 저도. 그 꼬여있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오고 학교도 졸업을 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회사를 들어가서야 그거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풀게 됐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이렇게 쭉 일직선에는 점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점이 두 개. 선이라는 것은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연결하는 게 선이더라고요. 점 두 개가 만나면 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두 가지의 점만 찍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주 심플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30대 초반에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깨닫게 됐어요. 첫 번째 점은 무엇일까? 고민해보니까 스타트, 첫 번째 점은 나의 강점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끝점은 나의 목표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첫 번째 점, 강점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강점이라는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들 혹시 이런 실험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연구 결과예요. 연구 결과인데 갓난아기를 이제 여러 명 모여서 이제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그 갓난아기에게 검은 물체를 이렇게 훅훅 보여줬대요. 검은 물체.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깨르르 웃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놀라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그냥 잡으려기도 하기도 하고 다 다른 행동 패턴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20년 동안 관찰을 했대요. 근데 20년 동안 관찰하고 나면서 어떤 패턴이 생겼냐면 뭐 사람마다 다 사는 거는 다 다른데 비슷한 거는 어떤 취미 활동이 비슷하거나 성격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살면서 뭐 다양한 요건 때문에 교육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돈을 적게 벌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말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라는 거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밝혀졌거든요. 그건 뭐냐? 그냥 유전자죠. 유전자. 그렇죠? 아빠 엄마를 보면 아빠 엄마의 성격이 내가 조금씩은 갖고 있잖아요. 아빠 엄마가 믹스됐지만 갖고 있는 성격처럼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은 나의 강점이라는 거를 갖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알게 되었을 때 제가 그 회사에서 인재개발팀에 있으면서 그걸 알게 됐거든요. 아, 사람은 무엇인가 잘하는 거를 갖고 태어나는구나. 그러면 나의 시작점은 뭐다? 나의 스타트, 시작점은 내가 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거를 머릿속에 항상 갖고 있을 때 누군가를 만났냐면 그 저희 인재개발팀의 인재개발 실장님을 만났어요. 근데 인재개발 실장님이 마침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뭐라고? 제이콥, 너 세상에 유명한 위인들,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위인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본인의 강점을 몇 개 썼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10개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20개 썼나? 아니래요. 딱 3개를 썼다고 합니다. 딱 3개. 자신의 강점 딱 3개만 쓰면요. 그 위인으로서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질문을 해요. 그럼 3개가 아니고 하나만 쓰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쓰면 그래도 실패를 하지는 않고 뭐 잘 살지 않을까요? 이렇게 제가 답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답이 돌아왔어요. 하나의 강점만 쓰더라도 자신의 인생에서는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강점을 개발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강점을 단 하나를 쓰더라도 우리는 성공한 인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다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내가 잘하는 것을 한다. 내가 강점을 개발해서 성공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좋은 회사를 간다. 나는 돈을 많이 번다.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런 것을 쫓아가기 바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강점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는데 망치로 하나 딱 맞은 거죠. 내가 집중해야 될 분야, 내가 시작점으로 잡아가야 될 것은 내가 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내가 잘하는 거. 네. 그래서 그때 딱 깨달았어요. 아, 나는 무조건 시작점을 강점으로 해야 되겠다. 잘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스트렝스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강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강점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나의 성격과 인재 유형, 그리고 강점과 역량, 그리고 관심사, 비전의 가운데점을 딱 찍으면 나는 가장 좋은 직업을 택할 것이고 나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가장 행복할 것이다. 그것을 봐서 직업의 스윗스팟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점을 찾는 저의 여정이 시작이 됐어요. 30대 초반에. 아까 말씀드렸죠. 20년간의 실험이 있었다고. 그 실험을 믿기로 한 거죠. 아, 나는 잘하는 게 있다. 나는 여태까지 잘하는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잘하는 게 있다. 믿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강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강점이라는 것을 찾을 때 궁금하시잖아요.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 예, 제가 그냥 이거는 방법론적인 거 3가지 알려드리고 그냥 팁 2가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짧은 시간에 강점을 찾는 그냥 방법론 3개, 팁 2개. 자, 먼저 그냥 방법론이에요. 방법론은 첫 번째로 통계적으로 나를 찾아보는 방법이에요. 통계적으로 찾아보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여러분 평소 때 뭐 MBTI도 있고 애니어그램도 있고 디스크, 컴스타일 등등 성격 인재 유형 검사라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취업 진로센터, 취업 지원센터 이런 데 가셔도 그냥 검사들 많이 해주세요. 진로에 대한 것들. 있으면 거기 보면 직업까지도 나오잖아요. 그 직업은 좀 무시하시고 거기서 말하는 나의 강점, 내가 잘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냥 받아들이세요. 예, 그 이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 내가 이거 잘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잘하는 사람이구나. 오케이. 그냥 받아들이세요. 자, 그 다음에 인생을 돌아보기인데 나 인생을 줄을 쫙 거놓고 그냥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프를 쭉쭉쭉쭉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는 게 있어요. 위에는 기분 좋았을 때, 아래는 기분이 안 좋았을 때 쭉쭉쭉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친구랑 한번 비교해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내가 기분 좋았을 때만 한번 살펴보는 거야. 그러면 완전 다른 모양이 나와요. 내가 뭐라고 그랬지? 위에는 기분이 좋았을 때, 밑으로는 기분이 나빴을 때지. 사람마다 기분 좋은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기분 좋았을 때가 가족과 친구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을 때 기분 좋다라고 그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성취를 하고 달성하고 노력을 했을 때가 좋았을 때, 어떤 사람은요, 내가 상을 받았을 때, 뭐 다양한 게 다 나와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저 같은 경우 제가 인생을 딱 그려보니까 뭐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이 결과물로 나왔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을 때로 탁탁 찍혀 있더라고요. 오히려 가족들과 여행을 갔을 때 별로 기억에도 안 남아요. 삶에서. 예,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제이콥이라는 사람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그걸 성취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영역으로 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번째 방법이고요. 3번째 방법은요. 타인에게 그럼 물어보면 됩니다. 타인에게. 야, 내가 잘하는 거 뭐야? 난 어떤 사람이니?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잘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아니, 잘 이야기를 못 해줘요. 예. 왜냐하면 나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요. 나를 깊이 있게 바라보지를 않아요. 일반적으로. 깊이 있게 바라보지 않고 특정 상황에서 특정 행동만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답변을 못해요.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 보세요. 아빠한테 물어봐 보세요. 저는 어떤 사람이니까? 그럼 다 게을르다. 너는 더럽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예. 근데 이걸 하라는 이유는 한 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계속 분기 단위로 물어봐 주세요. 그럼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실제로 제가 했던 겁니다. 제가 회사 생활 사회 초년생 때 이거를 생각했다고 그랬죠. 시작점을 찾기 시작해요. 내가 강점이 뭐냐?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이냐? 라고 생각했을 때 선배한테 실제 피드백 미팅을 요청했어요. 선배님, 제가 쓰시기에 용이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단어도 좀 무서웠죠? 저를 사용하시기에 편했습니까? 왜냐면 상사 입장에서는 나를 쓰는 거잖아. 선배 입장에서는 내가 사수 입장에서는 나를 쓰는 거예요. 사용자예요. 그렇죠? 쓰시기에 편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선배들이 처음엔 당황했어요. 예. 그렇지 잘했어도 잘하잖아. 뭐 이러고 끝났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약간 좀 또라이 기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기마다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때부터 바뀐 게 뭐냐면 어떤 한 선배가 기억나는데 한 선배가 제가 또 물어볼 줄 알고 저에 대한 노트를 만들어줬어요. 나의 행동을 다 써서 줬어요. 내가 이 행동을 했는데 그때 상당히 불쾌했다. 뭐 이런 것까지 써서 줬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선배가 하는 이야기가
저는 선배들한테 제가 장난 되게 많이 치거든요. 장난 많이 치고 했기 때문에 되게 편안한 후배, 재밌는 후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선배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이콥 팀장, 저 성현인데 성현 팀장은 선배한테는 조금 껄끄러운 그런 후배인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라고 하는 거죠. 제가 뭐냐면 회의 때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제가 상당히 주도적이거든요. 주도적이기 때문에 되게 당돌하게 물어본 거예요. 선배한테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왜요? 막 이런 식으로. 그게 우리 어떤 선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개인마다 다 다를 텐데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나를 다시 보게 됐어요. 아, 내가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성격이 있었구나. 반면에 이런 장점은 있었구나. 창의력이 있다라는 피드백도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이 걸리는 세 가지. 근데 본격적으로 시간이 걸리지 않는 두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걸리지 않는 두 가지. 자, 첫 번째. 자, 눈 감아봐요. 눈 감아봐요. 눈 감아봐요.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휴지 있어요. 그 첫 번째로 타인에게 있어서 내가 화냈던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인에게 있어서 화를 냈던 부분. 다른 사람한테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짜증나. 혹은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뭐 했던 부분들 있죠.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강점이에요. 화내는 게 강점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 일을 할 때 혹은 다른 사람한테 지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지적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적하는 포인트가 나의 강점이에요. 왜냐면 나는 되게 쉽고 나는 잘 지키고 나는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못하는 사람 보면 약간 화가 나요. 일반적으로. 왜 그거 안 해? 왜 그렇게 못해? 이렇게. 그래서 그게 강점이에요. 강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상상력이 좀 뛰어나요. 그리고 창의력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할 때는 남들보다 조금 혁신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도 아이디어를 갖고 와 했을 때 제대로 내가 생각할 때 창의적이지 않다? 혁신적이지 못하다? 그러면 이거는 너 고민 덜 했네? 약간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강점일 수 있다. 단초 드렸어요. 두 번째, 또 눈 감아봐요. 내 강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 강점. 내가 잘하는 거 강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막 머릿속에 막 슉 지나가죠. 훅 지나갑니다. 스톱. 만약에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잘하는 거 그거 첫 번째로 떠오른 거 있죠. 그냥 그게 강점이 맞아요. 그게 내가 잘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건 나의 강점인데요. 이 단어 하나 기억해 주세요. 나는 이런 사람 맞아. 나는 이런 사람 맞아.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강점 없다고 생각하죠? 내가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죠?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항상 상대적인 무언가를 생각해서 그래요. 상대적으로. 내가 타인보다 뛰어나냐? 타인보다 잘하냐? 이걸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의력, 저가 뛰어납니다. 근데 남들보다 뛰어날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내가 빌 게이츠, 혹은 창의력 뛰어난 사람 많잖아요. 그쵸? 그런 사람들보다 내가 더 뛰어날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스티브 잡스보다 창의력이 뛰어날까요? 아니라고. 스티븐 호킹 박사님보다 창의력이 뛰어났을까요? 아닙니다. 강점이라는 건요. 내 거 중에 최고를 찾는 거예요. 내 거 중에 최고. 내가 A 강점, B 강점, C 강점, D 강점이 있는데 그 강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게 뭔가를 찾아서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잘하는 사람이 맞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냥 결정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그때부터 그걸 잘해줘요. 실제로. 나는 당당하게 얘기해요. 저는 창의력이 뛰어납니다. 저는 혁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나는 혁신적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왜? 왜 그럴까?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회가 더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벌리고 다니거든요. 나는 창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일을 할 거야. 창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창의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할 거야 라고 내가 마음을 먹기 때문에 그 기회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발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 맞아가 돼야 돼요. 내 강점은 찾아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 있어서 A 강점, B 강점, C 강점, D 강점, E 강점이 있어요. 다 개긴 독인이에요. 다 비슷비슷해요.
남들보다 특별히 잘하는 거 없어요. 하지만 내 거 중에 그냥 최고를 찾는 겁니다. 내 거 중에 최고를 찾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인 거예요. 자, 첫 번째 포인트죠. 우린 뭐다? 그냥 내 거 중에 최고를 찾아서 나는 이런 사람 맞아! 라고 결정 짓는 것. 거기서부터 인생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나는 이런 사람 맞아! 그냥 확신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강점을 찾으면 진짜 좋은 게 있어요. 강점을 찾으면 좋은 건 뭐냐면 인생이 진짜 심플해져요. 되게 단순해집니다. 모든 의사결정이 아주 간단해져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모임이 있어요. 혹은 지금도 여러분 의사결정했죠? 지금 이 시간에 그냥 자도 돼요. 9시 20분이면 재밌는 프로그램 많이 할 시간입니다. 근데 제이콥의 강의를 듣고 있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신 겁니다. 이런 결정을 해야 될 때 되게 심플해져요. 뭐? 우리가 성공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 행복하게 살려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 강점을 길러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그때부터 인생은 인생은 한 방향이야. 어떻게? 강점을 기를 수 있냐? 강점을 기를 수 없냐? 이거로 선택되는 겁니다. 즉, 이 강의를 들었을 때 나의 강점이 길러질 수 있다? 들으세요. 강점을 기를 수 없다? 듣지 마세요. 인생을 되게 쉽게 사는 거예요. 이 자격증 딸까 말까? 이 자격증이 내 강점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격증 따세요. 강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지 마세요. 이 회사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 회사를 가는 게 좋을까 말까 고민할 때 어떻게 한다? 내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회사냐? 아니냐만 따지는 겁니다. 실제 제가 수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모임도 너무나 많아요. 인사 담당자 모임도 있고 CEO 모임도 있고 별의별 모임이 다 있어요. 거기서 내 강점을 개발할 수 있느냐, 도움이 되느냐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활동, 모든 의사결정을 그거 기준으로 해나간다? 그러면 매우 심플하고 빠르게 의사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스타트점을 찾았어요. 그쵸? 스타트점 이제 다 찾았지? 뭐? 눈 감고 그냥 그거 맞아. 저 되게 빠른 의사결정이에요. 그거 맞아. 넌 빠른 사람이야. 저 설득력이 좋은 것 같아. 그거 맞아.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점 찾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점을 찾아야 되는 고민이 이제 제가 또 생겼어요. 사회초년생 때, 30대 초반 때 제가 첫 스타트점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고 했잖아요. 인재개발팀에서 배웠어요. 근데 제가 발령이 났어요. 어디로 갔냐면 제가 그룹사에 있었거든요. 그룹사에 인재개발팀에서 있어서 교육을 막 만들고 있었어요. 인문교육팀에서 교육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백화점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백화점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채용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저는 결혼을 했고요. 아이가 초등학생이거든요. 초등학생 첫째가 있고 둘째 아이가 지금 5살이에요. 지금으로 또 한 5년 전의 일이겠죠. 그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고민이 들었어요. 뭐? 인사팀인데 저는 강점이라는 거는 이제 알게 됐는데 이 강점을 과연 인사팀에서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보니까 절대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인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인사팀에서 하면 안 돼. 예. 왜? 사고 치지 말라 그래요, 오히려. 인사는 안정적인 조직이에요. 문제 안 일으키는 게 맞아요. 특별한 혁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나마 혁신을 하고자 해가지고 뭐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긴 있었어요. 제가 뭐 지금 강의를 하고 있긴 한데 이런 것처럼 대한민국 최초로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행사들을 만들어서 기사에도 많이 났어요. 그 당시 창의력 있게 활동을 한 거죠. 근데 더 혁신적으로 하고 싶거든? 그때 최초로 막 블라인드 채용 막 열고 하고 싶었어요. 근데 회사에서 못 하겠어요. 그러면 안 된대요. 너무나 안타까웠죠. 2, 3년 뒤에 하고 있거든요. 저는 최초가 될 수 있었는데 막았어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조직은 나와 맞지 않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실제 제가 결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회사는 회사 일이고 야간에 나의 강점을 기를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 강점을 기를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될까? 그래서 방송을 그때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다니면서 2015년도에. 그래서 아프리카 TV에서 BJ 활동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게임 방송을 했어요. 예, 회사 다니면서 투잡이죠. 투잡은 아니고 그냥 뭐 돈도 못 벌었죠. 제 돈 썼죠. 그래서 그 리니지 방송을 막 이렇게 하면서 뭘 했냐면 그때도 리니지 교육 방송을 했어요. 제가 교육 담당자였잖아요. 그래서 리니지 캐릭터를 넣고 진로 설정해 주는 거예요. 막 그런 프로그램 하고 놀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둘째 아이가 태어나게 됐고, 둘째 아이가 태어날 시점에
제가 방송을 멈춰야만 했어요. 왜냐면 둘째 아이가 태어나서 저희 아내는 힘들게 이제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막 방송이라는 이름하에 게임을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멈추고 산후조리원에 같이 들어가게 됐어요. 같이 들어가서 산후조리원에 이제 한 2주 정도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남편이 산후조리원에 같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안 되고 그 당시 때 전염병이 좀 유행한 메르스 이후의 일이라서 코로나는 없었을 때고 이제 메르스 이후의 때라서 남편이 같이 들어와서 생활하는 거가 안 되는데 제가 숨어 있었어요. 예. 숨어 있으면서 고민을 진지하게 쭉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어, 숨어서 뭘 했냐면 TV만 봤어요. 그리고 장래의 희망이 무엇일까 고민을 했어요. 그 와중에 2주 동안 TV를 보다 보니까 다 재미가 없는데 광고가 되게 재밌어져요. 예, 진짜 2주 동안 TV만 보면 갇혀가지고 그 광고 중에 유니세프의 광고가 나왔어요. 근데 이 사진이 동일한 사진은 아니었고 뭐였냐면 어린 친구였는데 그 어린 친구가 물동이를 이렇게 양동이에 이렇게 물을 양동이에 들고 서 있는 웃는 이런 사진이었어요. 근데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어느 순간 가슴이 되게 먹먹해졌어요. 너무 먹먹해져가지고 왜 그럴까? 저 친구가 솔직히 불쌍하진 않았거든요. 저는. 근데 불쌍하진 않은데 왜 가슴이 먹먹해질까에 집중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먹먹해질까? 배고파서일까? 아니면 저 물이 더러워서일까? 힘들겠어일까? 이런 고민하다 보니까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나는 지금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데 꿈을 고민하고 있는데 저 친구는 과연 내일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을까가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나는 꿈을 꿀 수 있는 환경, 꿈을 꿀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저 친구는 꿈을 꾸지 못한다는 게 매우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결심을 했어요. 뭐? 누군가의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자. 라는 비전을 세우게 됐어요. 저의 목표가 설정이 된 거죠. 내가 꿈꿀 수 있는 거는 내가 꾸고자 하는 비전은 누군가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의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게 저의 비전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비전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의 꿈이 무엇이고 비전이 무엇이고 미션이 무엇이고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도 많은 사람들이 너의 꿈이 뭐니, 비전이 뭐니, 아까 면접 질문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 꿈에 대한 정의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꿈이라는 것이 대부분 나의 직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너의 꿈은 뭐야? 저는 변호사예요. 너의 꿈은 뭐야? 뭐예요? 뭐 이렇게. 저의 꿈은 우주비행사였거든요. 예, 실패한 사람이죠. 우주비행사가 못 됐으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즉, 나이를 먹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다 당황해요. 제 꿈이 뭐였지? 건물주요, 뭐 유튜버요, 강사요,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직업을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잘 생각해보면 이 친구들이 꿈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없고 꿈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없는 이유는 뭐냐? 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더라고요. 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본능적으로 안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꿈은 과학자였어요. 근데 달성 못한다는 것 나이 들어서 알아요. 제 어렸을 때 꿈은 판사였어요. 외교관이었어요. 대통령이었어요. 나이 들어서 달성하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꿈조차 꾸지 않는 겁니다. 꿈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제 꿈은 호텔리어였잖아요. 완전 다른 길로 갔죠? 저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우주비행사였잖아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낙인을 찍기 때문에 꿈을 안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에 대해서 꿈꾸면서 꿈을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사람에 있어서 과연 꿈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 정리를 하는 단계가 이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보면서 꿈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많은 그 서울시 교육청 분들도 보고 계실 텐데 꿈을 같이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히말라야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뭐냐면 우는 거 아니에요. 기온이 좀 내려가가지고 그 히말라야에는요 황정민 씨가 나오고 정우 씨가 나와요. 근데 황정민 씨가 이제 사수 같은 역할을 하고요. 이제 고수고 이제 정우 씨가 이제 밑에 있는 부원 팀원 같은 사람인데 황정민 씨가 이제 히말라야를 올라가
본 경험이 있고 정우는 한 번도 올라간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정우가 훈련을 받으면서 이런 얘기예요. 황정민 씨한테. 히말라야를 정복하고 오겠습니다. 뭐 이런 의지와 열정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열정을 들은 황정민 씨가 딱 이런 얘기예요. 야 이놈의 자식아. 히말라야에 죽을 똥 살 똥 올라갔다 내려오는 어떤 인간인 주제에 히말라야를 정복하겠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 그때 아 이게 바로 꿈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그냥 그림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예, 그림 그려놓은 그림. 꿈이라는 거를 정리해 놓은 그림인데요. 세 가지의 단어가 보이죠? 미션이라는 단어가 보이고 비전이라는 단어가 보여요. 그 미션이라는 단어부터 보면은 별이잖아요. 이게 바로 꿈이에요. 미션은 꿈. 즉 뭐냐면 저 별, 북극성 같은 거라서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같은 거예요. 방향. 근데 평생 걸어가도 저 방향에 도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쵸? 즉 나는 도달할 수는 없지만 오늘도 내일도 달성할 수 있는 꿈을 정리하는 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즉 저에게 있어서 미션, 꿈이 뭐였죠? 누군가가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삶, 이게 저의 꿈입니다. 저는 아주 감사하게도 지금도 꿈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선언하면서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나는 꿈을 꾸고 있거든. 나는 꿈을 달성하고 있거든. 왜? 여러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제도 달성했어요. 내일도 달성할 거고요. 아주 행복한 삶이에요. 아주 가치 있는 삶이라고 스스로 칭찬합니다. 자, 그럼 저기 보면 미션, 비전은 뭘까요? 비전. 비전은 아까 히말라야와 같아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죽을 똥 살 똥 올라가는 인간이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느냐. 히말라야 신이 잠깐 허락하면 머물렀다 내려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비전이라는 건 뭐냐? 누군가가 뭐 신이 될 수도 있고요. 운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허락하면 잠깐 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 나만의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사람 보이죠? 저 사람이 비전 1까지 달성할 수도 있고요. 비전 2까지 달성할 수도 있고요. 비전 3까지 달성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미션. 저 북극성을 향해서 끝없이 가다 보면 달성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나의 지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미션 뭐였어요? 나의 꿈 뭐였어요? 누군가가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 환경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걸 보고 갈 때 누군가가 허락해서, 신이 허락해서 달성할 수 있는 지점을 비전 1, 비전 2, 비전 3 이렇게 정해놓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비전 1과 비전 2 사이에 있죠.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를 정리하고 나왔을 때 우와 이거다. 나의 삶은 일직선으로 이 길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결심한 게 뭐였냐면 청년들을 대상으로 70명, 700명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노트에도 적어놨어요. 블링블링 투마로라는 강의를 적어놓고 그 강연 사업을 해서 청년들에게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야지 라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게 1년 만에 달성을 했어요. 어떻게? 퇴사를 함으로써요. 퇴사를 하고 1년 만에 바로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비전 2가 뭐였냐면 이제는 청년들에게 약 7,000명이 동시 접속하는 그런 강의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달성됐으면 두 번째는 뭐냐? 청년들은 계속 이걸 하면 되고 두 번째로 누구한테 영향력을 끼칠까? 살펴보니까 청년 다음이 직장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인들에게 강연을 해야지 그게 아니었어요. 직장인들에게 강연해야지가 아니라 직장인들이 진짜 꿈을 꿀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야지가 나의 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요. 입사할 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를 물어봐요. 너 꿈이 뭐니? 그 꿈을 내가 도와줄게. 너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나한테 제안을 해줘. 네 꿈을 알려줘. 이게 우리 회사의 기본 룰이에요. 저는 항상 뭐 힘들게 일하는 직원들도 있고 어렵게 뭐 고통 속에서 있는 직원들도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의 목표는 딱 하나. 직원들이 꿈꿀 수 있는 자신의 미션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CEO, 도와주는 회사를 만든다. 이게 비전 2예요. 걸어가고 있는 길이죠. 그 다음에 비전 3은 뭘까요? 비전 4는 뭘까요? 제가 하나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바로 도달해도 되고 도달하지 못해도 상관없는 나의 어떻게 보면 히말라야 나의 목표라는 거죠. 내가 비전 2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실패한 삶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실패한 삶이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북극성 나의 미션을 보러 계속 걸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꿈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왔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나는 달성할 존재라는 거죠.
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재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게 저의 미션입니다. 이걸 조금 더 정리를 해보니까요. 딱 이렇게 모두가 꿈꾸는 세상을 만드는 제이콥이 돼야지 라는 걸로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 삶이 일직선으로 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꿈이 명확하게 생겨요. 꿈이 명확하게 생기고 나니까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뭐가 생기냐면 장애물이 많이 생겨요. 아, 제이콥님 또 당했네요. 예? 제이콥님 꿈꾸라면서요. 아까는 강점 얘기하더니 이제는 꿈꾸라면서요. 꿈꾸면 뭔가 풀릴 것 같이 얘기하더니 왜 장애물이 많다고 얘기하나요? 예.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느낀 건데 꿈이 생기고 내 삶이 일직선이 되잖아요. 그럼 장애물이 솔직히 더 많아지더라고.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다, 아무 생각 없다. 이렇게 사는 게 솔직히 장애물은 더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더 없더라고. 근데 내 삶에 초점이 생기고 내 눈빛이 반짝반짝해지는 순간부터 수많은 장애물이 생깁니다. 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달성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오늘만 해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야근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냥 사실 지금 내 자녀들 보면서 혹은 넷플릭스 보면서 노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이걸 해야 되잖아. 장애물이 더 많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런 삶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까요?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장애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장애물은 모두가 나타나요. 내 앞에 가시밭길이 생기고요. 내 앞에 강가가 생기고요. 꾸정물이 생기고요. 늪이 모두가 생깁니다. 근데 그 장애물들을 예전에는 어떻게 바라봤냐? 그 장애물을 건널까 말까를 고민합니다. 내 앞에 갑자기 장벽이 딱 생겨요. 그럼 그때부터 하는 생각이 아, 이걸 어떻게 피해가지? 어떻게 안 하지? 어떻게 하면 시간 때우다가 흘러가지? 이걸 고민하는 게 본능이에요, 사람은. 그쵸? 근데 결국 그걸 피할 수 있었나요? 그걸 돌아갈 수 있었나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었나요? 극복 못하고 결국은 장애물을 건너가야 돼요. 그냥 발이 젖어야 되고요. 옷이 찢겨야 되고요. 결국 그 어려움은 거쳐가야만 했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어떤 장애물을 만나면 느끼는 건 뭐냐? 갈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시간만 늦어질 뿐이에요. 자, 강점과 꿈이 생기고 일직선의 삶이 되면 장애물이 많다고 그랬죠. 그럼 뭐가 바뀐다? 생각이 달라진다고요. 내 앞에 장애물이 동일하게 생깁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어? 아, 장애물이네. 가야 되네. 갑니다. 내 앞에 가시밭길이 생깁니다. 아, 가야 되네. 아이씨, 갑니다. 즉, 아이씨 하고 가는 사람과 어떻게 돌아갈까를 고민하고 안 하는 사람의 차이로 극명하게 달라져요. 이게 1년, 2년 쌓이고 10년이 바뀌면 그 사람과 나와의 갭 차이는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만큼 차이가 나 있다는 걸 제가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랑 동일하게 무언가를 시작했던 사람들, 그리고 같은 생각, 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조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다른 위치에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다른 만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도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장애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속도, 즉 추진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결국 수많은 장애물을 겪으면서 살아요. 근데 아씨 하면서 그냥 바로 걸어가는 사람과 그걸 멈춰서 어떻게 피할까를 한참 고민하다가 가는 사람과 그 속도의 추진력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일직선 삶을 살아보는 거 어떨까요? 그 삶, 첫 번째 뭐였나요? 강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였습니다. 목표. 취업의 성공 원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 취업의 성공 원리도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취업 관련된 강의 많이 하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니까 한 80%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사실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뭐가 열심히 사는 건데요? 본인 스스로도 알아요. 뭐가 열심히 사는지. 근데 하기 싫어서 물어볼 뿐이죠, 우리에게. 그렇죠? 취업의 성공 원리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열심히 산 친구는요, 눈빛이 달라요.
열정 있는 사람은요, 아우라가 다릅니다. 후광이 달라요. 예. 말하는 게 다릅니다. 말을 잘해서일까요? 아니요. 말을 안만 잘해도 분위기가 음침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빛이 달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취업의 성공 원리 뭐 다른 거 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는요. 주어진 인생의 그림을 최선을 다해서 그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인생의 그림이라는 이야기 많이 드렸죠. 사람마다 다 그리는 방식이 다를 거예요. 동일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제이콥이 말하는 방식대로 살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인생을 그리는 거예요. 피카소처럼 그릴 수도 있고요. 뭐 고흐처럼 그릴 수도 있고요. 다 인생의 그림 다르게 그릴 거예요. 근데 그 다르게 그리는 거 좋아요. 하지만 마이웨이 좋습니다. 하지만 내 그림이잖아요. 내 그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내용 있다면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는 시간 갖고 간단하게 갖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네. 뭐 평상시 때 듣던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렇게 해야 되나? 뭐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소화하셔도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다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인생을 사는 거기 때문에 꼭 정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상우님 질문이에요. 자기의 나이에 비해서 이룬 것이 부족하다면 그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되게 좋은 질문인데 많이 겪기 때문에 좋은 질문이라는 거고 이것 또한 뭐가 지금 큰 패러다임 속에 갇혀 있는 거냐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 그 상대적이라는 거 뭐야? 우리 강점 어떻게 찾으라고 그랬어요? 내 거 중에 최고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이룬 것이라는 것. 이것도 내가 이룬 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적을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룬 것을 갖고 거기서 더 어떻게 키워나갈까? 어떻게 더 많은 것을 이제부터 만들어낼까?를 고민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상대방은 이런데 나는 부족해. 이거는 정말 상대성인 거잖아요. 비단 나 같은 경우는요. 뭐 지금 뭐 국회의원이신 분들, 제 나이 때 국회의원이신 분도 있거든요. 그분에 비하면 이룬 게 상당히 적어요. 그쵸? 근데 일반 그냥 회사원보다는 이룬 게 더 많을 수 있어요. 항상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한없이 끝도 없이 이상해집니다. 그게 아니고 내 거 중에 그냥 최고를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룬 것에 평가를 하고 내가 이룬 것을 더 많이 만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강점을 알고 있지만 발휘할 만한 자신감과 배포가 없는 성격은 어떻게 할까요? 문희야,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이건 성격의 탓이 아니에요. 성격의 탓이 아니고 나를 정확히 바라보는 연습이 없어서 그래요. 자, 강점을 알고 있는데 그거를 발휘할 만한 자신감이 없다는 건 강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내가 이걸 진짜 갖고 있는 게 맞나? 맞나? 잘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맞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작은 성공 경험부터 쌓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창의력이 있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작은 성공 경험들이 있었어요. 내가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었을 때 좋은 퍼포먼스가 났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 두 개 쌓이다 보면 그 강점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이지 처음부터 내가 잘하는 거라는 걸 알지만 이게 잘한다라고 느끼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강점 자체를 놓고 처음부터 이거는 나의 확신이 든다라는 게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스스로 정리를 하고 정의를 내려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행동으로 옮겨나가다 보면 작은 것들이 쌓여서 나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질문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여러분들 살면서 아직 뭐 많은 걸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해드리는 말인데 사막의 낙타 이야기예요. 낙타가 사막에서 잘 걸어 다니잖아요. 그렇죠? 힘들고 지칠 텐데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낙타가 오랜 시간 걸을 수 있는 이유는요. 그 태양을 등지지 않기 때문이래요.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걸어 다닌대요. 평상시 때. 그 시기에 맞춰서. 그러면 걔가 물혹을 갖고 있잖아요. 지방혹 같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데 긴 목이 길죠. 낙타가.
긴 목이 항상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긴 목이 그늘을 만들어서 자신이 몸을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수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아마 태양이 뜨겁다고 해서 목을 돌리는 순간부터 정면으로 자신의 몸이 태양에 노출되기 때문에 금방 죽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개개인마다 갖고 있는 태양이 다 다를 것 같아요. 누구는 취업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가정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친구, 어떤 분은 다양한 재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태양이 두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두렵다고 해서 그 장애물이 무섭다고 해서 피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예, 꿈에서 말이죠. 예. 그래서 그 태양을 결코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태양을 마주보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정말 누구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땠나요? 이틀 동안 제가 서울시 교육청 취업지원센터 함께 준비했던 이 꿈을 이어드림 톡톡 괜찮으셨나요? 네, 네 번의 강의와 다양한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리려고 나오셨는데요. 네, 그 했던 말 하나하나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한 저는 감사하는 것이 저 때는 이런 게 많이 없었어요. 많이 없었는데 많이 없다 보니까 뭘 많이 못 느꼈냐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지? 뭐 이런 생각들. 근데 지금 와서 느껴보는 거는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구나 라는 거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관들 그리고 국가에서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할게요. 많은 시도할게요. 그러니까 지켜봐 주시고 우리 함께 힘내고 이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물러갈게요. 안녕.